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을. 야, 이게 이거 보고 깜짝 실제로 놀랐겠다. 그때 그림입니다. 어떻게 기린을 요거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져온 기린이에요. 와. 방글라데시. 과거의 중국인들은요, 사실 상상 속의 영험한 동물들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일종의 유니콘 같은 거죠. 그중에 기린이라는 이름의 동물이 있었어요.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를 하고 있고 뿔이 달린 형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정화가 가져왔던 대항해 후에 온 여러 조공품 중에 혹시 이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상상 속에서 믿어왔던 그 기린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동아프리카에서 이 동물 기린이었고요. 중국인들은 이 발음을 치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들렸죠. 시린. 그래서 이 상상 속의 기린을 출현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조선에서도 사절단을 보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태종실록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락제는 쿠데타를 일으킨 폭군에서 천하의 성군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 기린은 영락제의 정치적 안정을 굳히게 한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윤 씨 이때 네. 뭐 기린뿐만 아니라 신기한 조공품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때 기린뿐만 아니라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사자, 앵무새, 그리고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다 조공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반짝이는 그런 장신구들, 네, 보석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정화, 그분이 이제 원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은 바로 이때 영락제가 받은 여러 조공품들에 조선에서 받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조선의 공녀 여성입니다. 원나라 때부터 이어져 왔던 고려의 공녀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악명 높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 때는 영락제가 요청을 해서 가장 많은 공녀를 보냈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영락제는 고려 출신의 환관을 조선으로 파견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왕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거든 여러 명을 선발해서 데리고 오라. 이때 천민과 노예를 제외한 일반 13세에서 25세 이하의 양가의 처녀들이 선발 대상이었다고 해요. 각지에서 모인 조선 처녀들이 모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경복궁에 모이는 거죠. 그러고 뭘 하냐면 영락제, 명나라가 보낸 영락제가 보낸 환관사신에게 심사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원하는 여성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명나라로 가겠다? 없는 거죠. 이렇게 안 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제의 조선 처녀 요구는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선의 공녀 중에 영락제의 총애를 받아서 착착착 올라가서 비빈까지 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현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조선의 공녀 가운데 첫 번째로 선발되어서 중국의 환관을 따라 북경으로 들어간 여인이었는데 당연히 아주 미인이었겠고 성품도 훌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좀 남아있는데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황제께서 권현비의 피부색이 하얗고 온순한 것을 보고 그 재주를 물었다. 권현비가 가지고 있던 옥퉁소를 불자 크게 기뻐하며 권현비를 여러 여인들의 위로 뽑았고 한 달이 지나 후궁에 책봉하였다. 현비 권씨의 아름다움과 퉁소를 잘 부는 것을 총애하자 궁중에서 앞다투어 모방하였다. 영락제는 그녀를 굉장히 총애했잖아요. 그래서 현비로 책봉이 되어서 이름이 권씨니까 권현비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현비는 황후 아래의 정일품에 딱 해당하는 여성들 가운데서는 서열 2위, 넘버 2였던 거죠. 심지어는 이제 황후가 죽었어요. 하지만 영락제는 황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황후를 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황후가 궁궐에서 하는 일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권현비에게 넘어갔던 거죠. 와, 그러면 조선에서 온 사람이 거의 넘버1 지위까지 올라간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조선 출신 여인이 당시에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거를 그녀에게 맡겼기 때문에 영락제가 자금성에 거의 안중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진짜 좋아했나 보네. 네.
그런데 영락제는 북쪽의 몽골을 정벌하기 위해 막 대평창을 벌치는 과중에도 권현비를 데려갔다가 문제는 돌아오는 와중에 권현비가 정벌에서 병을 얻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권현비가 토해낸 한마디가 그냥 역사서에는 다시는 폐하를 모실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때 권현비가 숨을 거두게 되자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말을 할 때마다 거의 눈물을 막 머금고 탄식을 했다, 말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현비가 죽었잖아요. 병으로 죽었어요. 4년 뒤에 자금성에 갑자기 예상치 않은 피바람이 붑니다. 왜죠? 바로 권현비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독살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독살이라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명나라 상인의 딸 가운데 여씨라는 후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후궁이 뭐라고 밝혀내냐면 권현비가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 권현비를 죽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조선에서 온 여미인이라는 후궁이다 라고 하는 거를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조선의 여미인이 영락제의 총애를 받던 권현비를 시기해서 조선 출신 내관, 환관을 통해서 권현비가 마시는 차에다가 약을 딱 넣어서 독살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같은 조선 사람이 죽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영락제는 격분했겠죠. 그래서 조선의 여미인을 불에 담근 쇠로 몸을 지지는 형벌, 그리고 살에다가 포를 뜨는 것 같은 능지처참을 시켜서 처참하게 처형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막 분이 풀리지 않았던 영락제는 이 여미인과 관련된 조선의 궁녀, 황관 100여 명을 모두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강까지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10년 후에 더 큰 피바람을 몰러오게 됩니다. 영락제가 궁녀와 황관 약 3,000명을 처형시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3,000명이요? 자, 당시 이 자금성에는 명나라 상인, 아까 얘기했던 누가 있다 그랬죠? 무슨 씨? 여씨. 여씨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성을 가지고 있는 궁녀 어씨가 있었어요. 이 둘이 동성 연애를 하다가 발각이 되고 심지어 환관과 간통을 한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이게 영락제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근데 너무 아꼈기 때문에 영락제가 약간 좀 모르고 넘어가 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혼자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영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지?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죽어버리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이거 사건에 뭔가 배후에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명나라 여씨의 측근들인 여종들을 불러다가 고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 여종들의 입에서 뜻밖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명나라 여씨가 이 조선의 여미인이 권현비를 독살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뭐 여씨가 여미인을 모함한 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죽이네. 와. 그래서 자금성에는 이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듣게 된 영락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라. 맞습니다. 명나라 여씨의 시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관련된 자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시녀들은 혹독하게 막 고문이 나오니까 아무 사람이나 그냥 막 굴기 시작했고 억지 자백을 통해서 받아낸 모든 사람들을 숙청시킨 사람이 자그마치 2,800명이 이때 죽어나갔던 거죠. 이렇게 영락제가 약 3,000명의 궁녀와 환관을 학살하면서 그의 광기가 폭발한 이 사건이 아까 두 여인의 성씨가 뭐였죠? 여씨. 네. 그래서 어여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 여윤 씨 저 때 당시 딱 자금성 분위기 엄청 공포스러웠겠네요. 맞아요. 영락제는 자금성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때 영락제의 폭주를 본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불똥이 튈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모두 이 일에 대해서 다 입을 닫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금성의 잔혹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자금성에는 엄청나게 큰 불이 났어요.
사료에 따르면 자금성 상공에 갑자기 막 비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태화전, 중화전, 부화전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서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진짜요? 결국 자금성의 화재 사건 이후에 영락제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때 마침 남경 출신의 관료들은 북경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성 건축 너무합니다. 정화의 대원정 이렇게 사치스러운 일을 하니까 국가의 재정이 다 바닥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영락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영락제가 벌인 거대한 사업들로 백성들은 세금이 많아져서 막 허리가 휘었고 지방에서는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졌죠. 결국 영락제는 자신이 벌인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막 있는 대로 있는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됐죠. 몽골의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424년 7월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 공녀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후비빈들이 영락제에 능해 함께 순장되었는데 영락제는 죽을 때도 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그 최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